오늘은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 시간이에요. 흔히 곤충은 혐오스럽고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오해를 풀어볼 거예요. 나비 박물관에 오니 어때? 엄마, 나는요. 나비를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자유롭게 나는 나비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기분 좋아진 적? 오늘은 심리치유에 이용되는 나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정은정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안에서 나비를 키우는 나비농부 정은정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예쁜 꽃이 폈어요. 번데기 한 마리가 꿈틀꿈틀해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나비 치유 농장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는 나비 화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비 화분은 화분에 먹이 식물을 키운 다음에 거기에 알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나비 알, 그리고 애벌레, 번데기, 성충이 되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나비로 무엇을 치유하는 걸까요? 네, 나비 치유 농장에 오시면 꽃과 나비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이 호랑나비를 이용한 심리치유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어서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했고요. 또 호랑나비를 키운 학생들이 행복감과 만족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나비 치유 농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비의 어떤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나요? 나비는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되는 애벌레 시기에 먹이식물 관리를 잘 해주면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 시기에 나비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움직임도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번데기 안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성충이 되는 거죠. 사람도 이렇게 인내의 시기를 거쳐서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비를 이용한 심리치유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키우고 싶은데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시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나비를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비는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나비가 성충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통해 심리치유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네요. 네, 맞아요. 강아지, 고양이는 배변 훈련을 하고 산책도 시켜줘야 하는 등 반려동물에게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크지만 나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나비가 성충이 되면 자연으로 날려보내주기 때문에 반려동물과의 이별에 대한 상실감도 크지 않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농장에서는 어떤 나비를 키우고 계신가요? 네, 지금 배추인나비, 호랑나비, 남방노랑나비, 암끝 검은나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 애벌레가 먹는 먹이식물과 나비 성충이 꿀을 먹을 수 있는 밀원식물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생소한 분야인데 특별히 이 일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태교로 식물을 기르게 되었는데요. 제가 꽃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 꽃을 기르면서 자연스럽게 나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향기로운 꽃밭에 나비들이 날아드는 나비 정원을 갖고 싶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자기는 본인이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좋아하는 것도 없지만 너는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니까 힘들게 돈 버는 건 본인이 할 테니 저한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비 키우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곤충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나비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네, 다른 곤충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호불호의 차이가 심한데 나비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곤충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농촌진흥청에서 현장 실습을 했는데 그때 그 호랑나비를 이용해서 심리치유를 하는 연구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집에서 식물을 가꾸고 호랑나비, 물방개, 사마귀, 이런 미럼 등의 곤충을 키우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유농업으로 관심이 향하게 되더라고요. 나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나비는 종마다 먹이 식물이 달라요. 이제 배추잎나비는 배추, 그리고 호랑나비는 탱자나무잎, 남방노랑나비는 비수리, 암흑 검은 표범나비는 제비꽃잎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른 식물을 먹어요. 아마도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 그렇게 진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나비처럼 좋아하는 잎을 먹으면서 살고 싶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작은 친구들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 후기가 있나요? 아이가 나비를 날려보내고 굉장히 이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뿌듯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너무 뿌듯했답니다. 직접 동료를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만드신 계기나 노래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사범대에서 음악교육과 국어교육을 복수 전공해서 작사 작곡이 어렵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노래를 만드는 게 재밌기도 하고 제가 나비를 좋아하니까 나비 동요를 만들게 되었어요. 동요에서는 나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보내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사실 나비는 생활 주기가 2달 정도로 짧아요. 우리 삶에서 겨울처럼 춥고 힘든 시기를 견디면 봄처럼 따뜻하고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의미로 동요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올해 2022년 5월에 나비 사육을 시작했는데요. 저를 좋게 봐주신 이대농장 대표님이 100평이 넘는 비닐하우스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치유농업사 교육을 수료했고 곤충 관찰 케이스 의장 등록을 이제 출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비와 나비 먹이 식물 생산은 시작을 했고요. 나비 치유농장 부지를 계약했는데요. 사람, 곤충, 식물이 어우러지는 나비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제가 운영하게 될 나비 치유농장 기대해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통해 나비를 이용한 심리치유에 관심이 생긴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물생활 하는 분들은 물멍, 그리고 모닥불 앞에서 불멍하듯이 나뭇잎을 갉아먹는 애벌레를 보며 애멍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애멍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힐링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기 전에 애벌레 한 마리가 네, 정은정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비를 통해 심리치유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나비를 보고 힘을 얻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 심리치유에 쓰이는 곤충편이었습니다.